안녕하십니까, 서경진입니다. 오늘은 풋페인의 이미징, 커먼 클리니컬 병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풋페인을 진단하는 영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객관적이고 어네토미를 이해하는 데 편한 MRI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풋페인은 3 compartmental approach가 필요한데요. 힌더풋, 힐 페인과 콜리션이 흔하고, 미드풋, 나비큘라 본 주위의 페인, 그리고 오컬트 인저리가 있고, 포어풋은 그레이트 토 페인과 웹 스페이스 페인이 있겠습니다. 먼저 힌더풋의 힐 페인과 콜리션을 살펴보면 임상적으로 흔한 것이 플란타 페이시아의 병변이죠. 플란타 페이시아는 캘케니얼 인설션 부위에서 약 3mm thickness를 보이게 되고 다크 시그널 인텐시티가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플란탈 페이시아이티스가 있는 경우 플란타 페이시아에 스웰링과 이디마, 소프티슈 이디마, 그리고 캘케니얼 스프로와 본메로 이디마를 보이는 소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상에서 치료에서 효과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프론탈 페이시아 럽처를 의심해 보아야 되는데, 이 프론탈 페이시아 럽처는 수술을 생각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메스나 럼프를 주소로 풋에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이 프론탈 파이브로마토시스가 흔한데요. 이 프론탈 파이브로마토시스는 MRI에서 특징적으로 T2웨이드 이미지에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병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크기나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영상 진단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박스턴 뉴로패티는 인피리어 캘케니얼 너브의 엔트랩먼트인데요. 티비알 러브, 포스티어 티비알 러브라고도 하죠. 이것이 미디얼 프론탈 러브와 라테랄 프론탈 러브로 갈라져서 이 라테랄 프론탈 러브에서 먼저 나온 브랜치가 인피리어 캘케니얼 러브죠. 그리고 미디얼 캘케니얼 러브로 브랜치가 네 가지 브랜치가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인피리어 캘케니얼 러브의 엔트런먼트가 되겠습니다. 이 인피리어 캘케니얼 러브는 이렇게 주행하면서 AB 덕터 디지티 미니미 머슬을 이너베이션 하기 때문에 이 인트랩먼트가 생기면 ADH의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arly 스테이지에는 AB 덕터 디지티 미니미의 시그널 인텐시티,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되고, 이게 진행돼서 크로닉 스테이지로 가게 되면은 레이 스테이지는 패티 인필트레이션 소견으로 나타나며 풋 페인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캘케니얼 스트레스 프랙처는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페인을 호소하는데, 일반적인 라디오그래프나 CT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조깅, 러닝을 하면서 2주 전부터 통증이 있는데 라디오그래프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그럴 때 MRI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고 비교적 쉽게 이 캘케니얼 스트레스 프랙처를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 캘케니얼 스트레스 프랙처는 이런 그 텐사일, 프라이머리 텐사일 트라베큘라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특징적이고, 때로는 조인트 라인을 인볼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필요하면 영상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풋페인 중에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코알리션이죠. 캘케니오 네비큘라 코알리션, 칼케누스와 네비큘라의 코알리션이 있을 때 이런 개미 할기 모양의 잎처럼 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enter it 사인이라고 그러고, 이때 MRI나 CT를 하는 경우는 이게 파이브러스 유니온인지 아니면은 보니 유니온인지, 그리고 임핀지먼트나 본메로 이디마 등의 폐인 유발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테잘 코알리션, 테일러 캘케니알 코알리션인데요. 캘케니스와 테일러스의 코알리션이 있으면서 라테랄 라디오그래프에서 특징적인 C 사인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MRI를 하게 되면은 파이브러스 유니온을 볼 수가 있고, 코로날 뷰에서는 이 오스테오 아트라이티스와 본메로 이디마, 그리고 여기에 소프티슈 이디마를 보이는 분명한 통증의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풋에서 흔한
페인은 이 내비큘라 주위에 내비큘라 본의 병변이고 어컬트 인저리가 있겠습니다. 내비큘라 본 인저리 중에서 비교적 흔한 것이 내비큘라 스트레스 프랙처인데요. 이 프랙처가 세지탈 MRI에서는 이디마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T1에서 매로의 시그널 체인지로 보이는데 이때는 이것이 프랙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XR이나 코로나를 위해서 반드시 프랙처 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병변이 뮬러 와이즈 신드롬인데요. 이것은 repeated 스트레스에 의한 spontaneous osteonecrosis로 생각하고 이렇게 특징적으로 커마 세입의 내비큘라 본의 모양의 변화를 보이고 익스트루전을 보이기도 하게 됩니다. 이때 MRI나 CT를 하게 되면은 subcondylar fracture와 cystic change 그리고 fragmentation과 collapse를 확인할 수 있고 수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하나의 병변이 액세서리 내비큘라 본이죠. 그 중에서도 타입 2가 심톰을 잘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액세서리 나비큘라 본은 모양에 따라서 타입을 나누는데요. 타입 1은 posterior tibialis 텐돈 내에 embedded 된 액세서리 오스클. 타입 2는 이 사이즈가 크면서 내비큘라 본과 아티큘레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면 페인을 유발하는 symptomatic type 2 accessory navicular bone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본메로 이디마나 신콘드로시스의 플루이드, 소프티슈 이디마와 posterior tibialis 텐돈의 텐디노시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입 3는 navicular bone의 비킹을 보이고 이때는 posterior tibialis 텐돈의 텐디노패시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스트럭처가 리스프랑 리가멘트죠. 리스프랑 리가멘트는 미드 풋의 스테빌리제이션으로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고 도잘, 인터아시오스 그리고 프란타 컴포넌트로 갈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인주리를 받게 되면 미드 풋의 디스럽션이 일어나고 또 롱기튜디널 아치의 로스가 일어나 플랫풋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리스프랑 리가멘트는 미디얼 큐네이폼 C1으로 표시하고 이것이 메타타잘 헤드 1, 2, 3, M2와 M3를 연결하는 Y-쉐입으로 있는 스트롱 리가멘터스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MRI나 초음파에서 쉽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이 프랙처나 인ju리가 있는 경우는 이 MRI가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C1, M2에 리스프랑 리가멘트에 럽처가 있고 이런 프랙처 프래그먼트를 보이는 리스프랑 프랙처가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포아풋에는 그레이토 페인과 웹 스페이스 페인이 대표적인데요. 이 세사모이드의 병변이 많죠. 그래서 세사모이드 병변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메로의 이디마, T1에서는 로우 시그널, T2에서는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데요. 이때 세사모이다이티스란 말을 쓰는데 이때는 오버유즈 인저리, 메로 이디마, 오스테오네크로시스, 어떤 때는 스트레스 프랙처까지도 포함해서 쓰는 것이 세사모이다이티스란 용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세사모이드에 국한되어 병변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MTP 조인트에 아주 흔한 오스테오아트라이티스는 이 세사모이드 병변과 이 메타타잘 헤드의 병변이 같이 있을 때 진단으로 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에서 흔히 보며 또 진단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데 흔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도 있는 거죠. 몰턴 뉴로마가 있습니다. 이 몰턴 뉴로마는 뉴로마가 있더라도 약 30%에서 33%, 3분의 1 정도에서는 심톰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몰턴 뉴로마는 해부학적으로 인터메타타잘 라인 아래에 파이브로틱 스트럭처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T2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핸서 스타디를 하게 되면 반에서 50%에서는 인핸서가 되고 50%에서는 인핸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핸서 스타디에 대해서는 아직도 디베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는 플란타 어프로치를 하면서 플란타 너브가 지나간 자리를 스퀴징 하면서 이런 뉴로마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몰턴 뉴로마와 감별해야 되는 질환으로 인터메타타잘 벌사이티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메타타잘 라인의 센터에 위치하게 되고 bursitis니까 플루이드 시그널이며 이넨스라면 월에 이넨스되는 특징적인 시스틱 리전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나 이런 거 인터메타타잘 bursitis가 몰턴 뉴로마와 컴바인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메타타잘 bursitis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몰턴 뉴로마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감별해야 되는 질환이 플란타 플레이트 인jury죠. 플란타 플레이트는 메타타잘 헤드와 프록시말 팔랑스를 있는 플란타 사이드에 있는 파이브로틱 플레이트로 구성된 플레이트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여기서 잘라보면은 이 메타타잘 헤드 레벨에서 여기에 있는 프라이머리 코라데랄 리가멘트, 이것은 직접적으로 플란타 플레이트의 그 구성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코라데랄 리가멘트, 이것이 플란타 플레이트 미드 라데랄과 미디알의 벽을 만들고 있는 구조물이 되고, 이 부위의 MRI에서는 U 쉐입으로, 여기서는 액세서리 코라데랄 리가멘트 플란타 플레이트, 그 다음에 액세서리 이 프라이머리 코라데랄 리가멘트가 보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프렉스 할루시스, 프렉스 텐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플란타 플레이트 인저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플란타 플레이트의 라데랄 사이드에서 테어가 일어나고, 이게 진행되면은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몰턴 뉴로마와 감별을 해야 되고 임상적으로 슈도 뉴로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몰턴 뉴로마와 슈도 뉴로마, 즉 플란타 플레이트 테어 윗 캡슐라 파이브로시스와 감별하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몰턴 뉴로마는 잘 아시다시피 플란타 웹사이트에서 센터 쪽에 위치하게 되고, 특히 3번, 4번 사이에서 흔합니다. 그리고 디포미티나 인서비티를 가지지 않고, 반면에 슈도 뉴로마는 플란타 플레이트가 위치하는 부위에서 테어가 일어나고, 특히 라테랄 쪽으로 엑센트릭하게 테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번, 3번에서 나면서 진행되면 토의 디포미티와 인서비티를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란타 서페이스에서 이 토포그래피를 보면 메타타잘 헤드들이 있고, 2번, 3번 사이에 X표 부위가 플란타 플레이트 테어, 그리고 슈도 뉴로마가 생기는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빨갛게 표시된 부위가 3번, 4번에 몰턴 뉴로마가 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페인을 주소로 검사하는 경우에 소프티슈 매수로 이 팬 매수와 크게 나타나서 라이포마와 감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풋의 미디얼 사이드에 이런 팻 럼퍼와 캡슐을 가지는 경우에 이건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슈도 뉴로마로 판단하시면 되고, 때로는 노멀 바리에이션으로 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아풋의 흔한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가우트죠. 이렇게 라디오그래피에서 MTP 조인트, 특히 포스트 MTP 조인트에 라디오 댄스 매스가 있고, 더 특징적인 라디오그래피로 오브행 엣지의 이로전과 이 이로전의 스크로팅 마진을 보이는 경우 가우트 진단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이거는 패서고노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MRI를 하게 되면은 소듐 뉴레이트 크리스탈에 의해서 다크 시그널로 나타나게 되고, 또 듀얼 에너지 CT를 하고 컬러 코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린 색깔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드밴스가 된 경우에는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acute gout에서는 DECTS조차 50% 정도 진단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여러 가지 설명으로 힘든 경우에, 관절통이나 관절 주위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나이, 성별 관계없이 가우트를 임상적으로 혹은 랩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풋페인, 임상에서 흔한 페인을 중심으로 힌더풋, 힐페인과 코알리션, 미드풋, 내비큘라 본 주위의 페인과 어컬트 인저리, 그리고 포어풋 페인, 그레이트 토 페인과 웹 스페이스 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